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7월 7일 뉴저지 배드민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 트위터, 또 유튜브 본사인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검열하고 또한 지지자들의 게시물까지 검열하고 삭제하고 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며 이는 민간기업의 언론 검열로 인한 징벌적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검열 행위가 불법이며 비헌법적이고 비미국적인 것을 소송을 통하여 증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AFPI 즉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 제일정책연구소에서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덜럽스키 하버드 대학 법학 교수는 이것은 민간기업의 언론 검열에 관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오늘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도 지금 법의학감사, 즉 포렌식 오디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인 덕 메스트리아노가 필라델피아와 다른 두 개 카운티에 대하여 선거감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위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와 같은 포렌식 감사를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2020년 대선에 관한 선거와 2021년 예비선거에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7월 31일까지 모든 준비를 해당 카운티들은 해달라고 오늘 정식으로 공문 서한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렇게 세 군데서만 선거 전환용 선거인단 투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선 당시에 조 바이든의 226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32석에서 위스콘신이 10석, 미시간이 16, 펜실베니아가 20, 조지아가 16, 아리조나가 11, 네바다가 6이었습니다. 여기 세 개 주가 만약에 선거인단이 뒤집어진다고 하면 펜실베니아 20개, 조지아 16개, 아리조나 11개가 오므로 민주당으로 갔던 선거인단 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쪽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9표를 득하게 됩니다. 270석이면 대통령 확정이 되는데 279석이므로 대통령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선거감사를 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뉴욕주의 변호사 면허 정지에 대한 소송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싱턴 DC에서도 임시적으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의 면허를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DC 법정에서는 뉴욕 법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루디 줄리안에 대한 이 잠정적인 중단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각 법원은 개개의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법원에 대하여 다른 법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하여 자기들 재판 결과를 거기에다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끼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콜로라도주 캠버 공화당 의원이 오늘 팍스와의 대담에서 아주 시원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인종차별주의 국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종차별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경장벽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CRT는 Critical Racial Theory라고 하여 급진적 인종차별주의를 말하고 있는 약자입니다. 역설적으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담을 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수요일날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워싱턴 DC 경찰서 지부를 설치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부가 실제적으로 있는 지부가 아니고 위성을 통한 지부를 설치하여 그곳에 국내 테러 위협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나 각 지방자치제마다 jurisdiction이라고 하여 관할권이 따로 있습니다. 즉 DC 경찰서는 DC 안에만 자기들 관할권이 있고 당장 메릴랜드만 가도 자기들이 전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에는 FBI가 있는 것입니다. DOJ 소속의 FBI는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 모든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원 의장이 마치 법을 제조하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법에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자기 관할권인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 의장은 DC 안에서 원내에서만 하원 의장이지 미국 전역에 대한 하원 의장이 아닌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발표에 의하면 공화당이 모든 바이든 코로나 패키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경찰 예산 삭감인 디펀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오늘 정정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계속적으로 공화당의 경찰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경찰력 부족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는 범죄 증가로 연결이 되었다고 계속적으로 나레이티브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로 워싱턴 포스트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공화당에서는 조 바이든의 코로나 패키지는 반대를 하였지만은 경찰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싸웠나 보죠. 어저께 일본이 만약에 대만이 침공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과 동맹을 하여 중국에 반격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중국 공산당 공식 매체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이 자기 무덤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세계 최첨단의 모든 기술은 일본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웃겨서 혼자 웃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하여 이 소식을 전합니다. 조 바이든이 일리노이주를 방문할 때 5살짜리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숙녀에게 너 몇 살이니? 14살? 하고 묻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디로 와서 14살로 보이겠습니까? 이 꼬마 숙녀가 딱 5살이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